한 개인의 절대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진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업적을 기준으로 9명의 천재들을 선발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창의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 본 적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는 세계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정도로 독창적이고 효과적이었다. 물론 우리는 누가 처음 불을 발견하고 쟁기라는 도구를 이용했는지 혹은 바퀴를 발명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문화적 진보 및 체제를 현대적 측면에서 조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개인의 업적도 올바르게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9명의 천재가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탁월한 독창력을 갖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들의 위대하고 혁신적인 업적은 세상을 영원히 변화시켰다. 따라서 그들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감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불멸의 역할 모델로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이다. 셰익스피어에게서 배워라. 자기 이해적 지능과 대인 관계적 지능을 개발하라. 서양 철학의 상당 부분이 플라톤에게서 비롯된 것처럼 드라마, 문학 그리고 자아 개념의 상당 부분은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가장 걸출한 인물인 셰익스피어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자신의 작품 속에서 그는 인간의 경험과 자의식을 폭넓게 조명하고 있으며 심리적 요인들을 영원하면서도 보편적인 것으로 그리고 있다. 그가 지닌 중요한 천재적 특성 가운데 하나는 인간 경험의 본질적 가치를 제대로 표현하고 평가하는 독특한 능력이다. 따라서 그가 그리는 인물들 가운데 상당수가 인간의 본질을 파헤치고 있다. 그는 자기 이해적 지능과 대인관계적 지능을 개발함으로써 인간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려 했다. 자기 자신을 알고 다른 사람과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셰익스피어의 표현을 빌자면 현기증 나을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는 이 활기 넘치는 시대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만약 자신에게 진실해지고 싶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통찰력을 지니고 그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일상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마음껏 즐기고 싶다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재치 있고 우아하게 자신의 역할을 완벽히 소화해내고 싶다면 당신에게는 인생의 동반자로서 셰익스피어가 필요하다. 토머스 제퍼슨에게서 배워라. 행복 추구의 자유를 만끽하라.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 시작된 고대 그리스 이상의 부활이 민주공화국 정부에 의해 보호받으며 진가를 발휘하게 되기까지는 30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 즉 많은 천재들에 의해, 특히 획기적인 사고를 지닌 천재들에 의해 현실화되기 시작한 개인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르네상스 이상은 미국의 탄생을 통해 비로소 현실적인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자유에 관한 가장 위대한 선언서를 이 세상에 남겼다. 버지니아 대학의 설립자이기도 한 제퍼슨은 교육의 힘을 통해 사람들이 내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는 또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최초의 법안을 채택하는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재다능한 전형적인 르네상스인이자 몬티첼로의 현인인 그는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고 마음껏 자유를 향유하도록 우리를 부추긴다. 만약 자신의 삶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최대한 누리고 싶다면 당신은 토머스 제프슨을 보다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플라톤에게서 배워라. 삶을 사랑하라. 플라톤의 지혜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진선미의 탐구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천재 플라톤은 창조적 자기 표현이라는 거대한 비단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거나 본질에 대한 의문을 느끼는 것은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만약 스스로를 이상주의자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더욱 절실히 그의 영향을 느낄 것이다. 바로 플라톤이 만들어낸 용어를 이용해서 말이다. 플라톤이 우리의 세계관에 미친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알고 있는 것도 대부분 플라톤의 저서를 통해서 가능해진 것이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자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 사상가 가운데 한 사람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플라톤의 제자이다. 플라톤은 자기 성찰 능력, 학습 능력, 그리고 성장 능력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기본적인 의문들을 제기했다. 사실 학습 방법에 관련된 지식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시공을 초월한 플라톤의 지혜는 학습 방법 개발의 이상적인 출발점이다. 플라톤은 또한 개인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보다 나은 세계를 이룩할 방법을 생각하도록 우리를 독려한다. 당신이 만약 문화의 도덕적 상대주의를 걱정하고 있다면, 선과 정의를 진심으로 염려하고 있다면, 교육이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미 플라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르네상스의 원조 브루넬레스키에게서 배워라. 시야를 넓혀서 전체적으로 보라.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에 돔을 건축한 필리포 브루넬레스키는 우리가 르네상스 개인의 힘과 잠재력을 믿는 고전주의 이상의 부활라 부르는 의식의 변화를 자신의 건축물을 통해 보여주었다. 브루넬레스키의 대성당은 신의 힘과 신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기존의 고딕풍 성당에 대항해 개인의 힘과 능력을 강조했다. 원근법의 창안자로서 브루넬레스키는 알베르티, 도나텔로, 마사치오, 미켈란젤로,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브루넬레스키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은 역경을 극복했고, 돔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해결했다. 그 결과 그는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돔을 완공했고,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브루넬레스키의 천재성은 당신이 세상을 보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목표 달성에 매진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만약 자신의 시각을 고수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거나 작은 일에 얽매여 아무 일도 못하는 경향이 있다면 당신은 필리포 브루넬레스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아인슈타인에게서 배워라. 상상력을 발휘하라. 1905년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후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지만 그가 슈퍼스타로 확고히 자리를 굳히게 된 것은 빛의 굴절각을 측정한 영국의 과학 탐사단이 아인슈타인의 예측을 입증한 1919년 일식 이후의 일이다. 영국 로열 소사이어티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인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 가운데 하나로 평가했고 런던 타임스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지금까지 물리학의 공리적 토대로 인정받던 모든 이론을 일소한 신우주 철학이라고까지 불렀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천재성의 비밀이 모든 문제를 어린아이처럼 상상의 눈으로 보는 능력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것을 일명 조합게임이라 불렀다. 만약 당신이 낙서와 몽상을 즐긴다면 당신은 이미 아인슈타인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당신은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 자신의 상상력을 이용할 새로운 방법을 알고 싶을 것이다. 또한 당신은 일상의 심각한 문제들을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보다 재미있게 해결할 방법을 꿈꾸고 있을 것이다. 만약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더욱 창의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당신은 아인슈타인을 떠올려야 할 것이다. 엘리자베스 1세에게서 배워라.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권력을 행사하라. 지난 몇십 년 동안 일어났던 패러다임의 변화들 가운데 우리 생활에 가장 깊숙이 파고든 변화는 여성의 권위와 권리의 확대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을 꼽으라면 우리는 여성으로서 놀라운 통치력을 보여주었던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를 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남성의 특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공격적으로 돌변하는 특성으로 간주되었던 것과 여성의 특성 조언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라이벌에게 공감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특성으로 간주되었던 것을 겸비함으로써 엘리자베스는 전통적 의미의 남성 파워와 여성 파워를 고루 갖춘 전형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는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하면 주어진 권력을 현명하게 적절히 행사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만약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고 싶다거나 공적인 관계나 사적인 관계에서 여성으로서의 권력과 남성으로서의 권력을 균형 있게 행사하고 싶다면 당신은 엘리자베스와 그녀의 통치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특별하고도 고무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찰스 다윈에게서 배워라.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열린 마음의 정신을 키워라. 제퍼슨처럼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음으로써 사회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던 다윈은 대학에서 의학과 신학을 공부한 후 갈라파고스 섬에 머물려 태평양 동식물 연구에 5년을 바쳤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지구상의 생명체는 전지전능한 창조주에 변치 않는 창조물이라는 기존의 세계관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저서 가운데 하나인 종의 기원에서 그 이론을 자세히 설명했다. 다윈이 진화론을 체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세계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힘, 즉 열린 마음으로 사소한 부분까지 성실하게 관찰하는 능력이었다. 그는 변화를 포용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열린 마음을 지닌 대표적인 인물이다. 진화론을 발견시킨 그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마음을 열고 변화를 주도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코페르니쿠스에게서 배워라. 고정관념의 틀과 패러다임의 벽을 깨라. 1530년 폴란드 출신의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냈다. 우리는 그것을 패러다임 변화의 전통적인 예로 꼽고 있다. 그 책을 통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코페르니쿠스는 1400년 동안 인간의 의식을 지배했던 지구 중심의 전통적인 우주관의 그림자를 들이운 것이다.
기존의 우주관과 상반되는 새로운 우주관을 제시한 코페르니쿠스의 천재성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적기가 바로 지금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컴퓨터 기술, 통신, 유전학,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의 급진적인 발전은 향후 몇십 년에 걸쳐 세계의 일대 혁명을 몰고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변화의 시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싶다면 당신은 코페르니쿠스와 그의 천재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콜럼버스에게서 배워라.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라. 플라톤과 브루넬레스키가 불확실이라는 바다에 뛰어드는 모험을 감행했다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자신의 엄청난 노력을 바탕으로 미지의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탐험가들이 해안선을 따라 항해하던 시대의 콜럼버스는 해안선과 직각인 망망대해로 뛰어들었다. 그 결과 그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성과를 거뒀다. 콜럼버스의 천재성은 아직까지 이루지 못하고 있는 꿈을 실현해보도록 당신을 부추길 것이다. 예를 들면 새로운 직업을 찾도록, 새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하도록, 감춰진 재능을 개발하도록, 혹은 색다른 삶을 살도록 당신을 자극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습관적인 생활의 좌절감이나 따분함을 느끼고 있다면 콜럼버스의 초인간적인 낙관주의, 호소력 있는 비전, 그리고 원대한 용기가 당신으로 하여금 미지의 세계에 발을 디딜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이다.